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감동 실화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뛰어 마침내 만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 그것도 국경을 넘나든 운명적인 재회의 순간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실 것 같은데요. 미리 티슈를 준비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93년 겨울 서울의 한 작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19세의 젊은 여성 김미경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혼모였던 그녀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갓 태어난 딸을 입양기관에 맡기는 것이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서. 미경은 작은 분홍색 담요에 쌓인 아기를 마지막으로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손을 꼭 잡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매우 심했습니다. 19세의 미경은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고 아이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고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입양기관 직원이 아기를 데려가는 순간까지 미경은 딸의 얼굴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동그란 눈, 작은 코, 장밋빛 입술, 그리고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까지도 말이죠. 그녀는 딸에게 수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보내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입양기관을 통해 중국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살던 리웨이와 장메이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고민하던 중 한국에서 온 아기를 입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수진이에게 리샤오하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리웨이와 장메이 부부는 샤오이를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너는 우리가 선택한 특별한 아이야 라고 말하며 키웠습니다. 샤오이는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랐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있었습니다. 샤오이가 10살이 되던 해 양부모는 그녀에게 입양 당시의 서류와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분홍색 담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야. 너의 친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 그 순간부터 샤오이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자신의 친엄마를 만나야겠다는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미경은 매일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 둘을 낳았지만 첫째 딸에 대한 그리움은 하루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첫째 아이의 존재를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서 그 무거운 비밀을 간직해야 했습니다. 미경은 매년 딸의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켜고 딸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어디에 있든 행복했으면 좋겠다. 좋은 부모님 만나서 사랑받으며 자랐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죠. 2010년쯤부터 미경은 입양기관에 연락해서 딸의 소식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입양의 특성상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으로 입양되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었을 뿐 구체적인 소재나 연락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샤오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베이징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승진도 빨랐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동료들과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자신만 할 말이 없었고 친구들이 부모님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2018년 25세가 된 샤오이는 드디어 친생부모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양부모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자 두 분은 흔쾌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샤오이야, 너의 친부모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 대한 배신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샤오이는 한국의 입양기관에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어로 썼다가 한국어를 배워서 직접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집에 머물게 되면서 샤오이는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입양아들의 모임 사이트, 페이스북 그룹,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샤오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입양아가 친엄마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죠. 영상에서 샤오이는 자신이 1993년 12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났고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다는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담요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미경은 2021년부터 인터넷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미경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리 영상이나 드라마 클립을 보는 정도였지만 점점 입양 관련 검색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봄, 미경은 한국 입양아 찾기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다가 샤오위의 유튜브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미경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생년월일이 정확히 일치했고 왼쪽 귀 뒤의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상에 나온 분홍색 담요는 자신이 딸을 싸서 보냈던 바로 그 담요였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내 딸일까요? 나는 1993년 12월 15일에 딸을 입양 보낸 엄마입니다. 연락 주세요. 샤오이는 댓글을 보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온 것일까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장난일 수도 있으니까요. 샤오이는 신중하게 미경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미경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딸아, 너의 몸무게는 3.2kg이었고 머리카락이 많았어.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첫 울음소리가 정말 컸단다. 왼쪽 귀 뒤의 점은 작은 콩알만 했어. 이런 세부적인 정보들은 공식 서류에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직 엄마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었죠. 샤오이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어느 날 저녁, 모녀는 처음으로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서로의 얼굴을 본 순간 두 사람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샤오이가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수진이. 미경은 30년 동안 불러보지 못했던 딸의 이름을 부르며 펑펑 울었습니다. 화상통화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미경은 샤오이에게 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샤오이는 중국에서의 생활, 양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친엄마를 찾고 싶었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해서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신 거죠? 샤오이의 질문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딸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화상통화 후 두 사람은 각자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샤오이는 양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친엄마를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웨이와 장메이 부부는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샤오이야, 정말 잘 됐구나. 내 친엄마를 만나게 되어서 우리도 기뻐. 언젠가 우리도 인사드리고 싶다. 하지만 미경의 상황은 더 복잡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에게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미경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보, 그리고 민수, 민호야, 엄마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못한 일이 있어.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첫째 딸의 존재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내의 오랜 고통을 이해하며 위로해줬습니다.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왜 그동안 혼자 괴로워하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둘째 아들 민호가 어머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경 이동이 제한되어 있어서 실제 만남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초부터 중국의 출국 제한이 완화되기 시작했고 샤오이는 한국 방문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준비, 항공료, 숙박비 등 모든 것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양부모님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샤오이는 자신의 힘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에요. 제가 직접 준비하고 싶어요. 미경도 만남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사진으로만 남겨둔 딸의 어린 시절 앨범을 정리하고 딸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딸이 좋아할 만한 한국 전통 음식도 연습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 샤오이가 도착했습니다. 미경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공항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출국장 문이 열리고 샤오이가 나타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작은 아기였던 딸이 이제 당당한 성인 여성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경은 달려가서 딸을 꼭 안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미경은 딸의 이름을 연신 불렀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샤오이도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고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가족들은 한국식 레스토랑에 들렀습니다. 샤오이에게 한국 음식을 제대로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불고기야. 이건 김치찌개고.
미경은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딸에게 음식을 떠주었습니다. 30년 동안 못해준 모성애를 한 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샤오이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연신 말하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실 중국 음식과는 많이 달라서 입에 잘 맞지 않았지만 엄마가 해준 음식이라는 생각에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중에 미경의 남편이 샤오이에게 말했습니다. 샤오이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언제든지 한국에 오고 싶으면 와. 이곳이 내 집이기도 하니까. 집에 도착해서 샤오이는 두 남동생들과 제대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세 누나를 받아들였습니다. 누나, 중국어 가르쳐 주세요. 막내 민호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누나한테 한국어 가르쳐 줄게요. 민수도 덧붙였습니다. 샤오이는 이런 따뜻한 환대에 감동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외동딸로 자랐기 때문에 형제가 있다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경은 샤오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입양 보내기까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매년 생일마다 어떻게 기념했는지도 말해주었습니다. 샤오이는 중국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양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해주셨는지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잘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항상 친엄마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살았던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미경은 딸의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자책해왔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샤오이는 한국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미경은 딸과 함께 서울의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홍대 등을 함께 다니며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곳은 샤오이가 태어난 병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건물로 바뀌었지만 미경은 그 자리에서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너를 처음 안았을 때가 생각나. 정말 예쁜 아기였어. 샤오이는 또한 한국 전통 문화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복을 입어보고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한국 전통 차도 마셔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샤오이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중국의 양부모님께 매일 연락드렸습니다. 화상통화를 통해 미경과 양부모님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 미경과 한국어를 못하는 양부모님 사이에서 샤오이가 통역을 했습니다. 샤오이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경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샤오이는 우리에게 기쁨을 준 아이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양부모님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 순간 국경을 넘나든 특별한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일주일이 금세 지나고 샤오이가 중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이별은 또 다른 눈물바다였습니다. 수진아, 자주 연락하고 또 놀러와. 엄마가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 저도 엄마를 중국에 초대하고 싶어요. 양부모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꼭 갈게. 우리 딸이 살고 있는 곳을 보고 싶어. 샤오이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두 사람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샤오이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고 미경은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봄, 미경은 약속대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샤오이의 양부모님을 직접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딸이 살고 있는 베이징을 구경했습니다. 이번에는 샤오이가 가이드 역할을 해서 어머니에게 중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금 샤오이와 미경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샤오이가 한국에 오고 때로는 미경이 중국에 갑니다. 두 나라를 오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만 30년을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샤오이는 한국어가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도 익숙해졌습니다. 미경의 한국 가족들과도 친해져서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양부모님들도 한국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샤오이와 미경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본 많은 입양아들과 친부모들이 용기를 얻어서 서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입양아, 가족 찾기를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샤오이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처럼 서로를 그리워하는 부모와 자식들이 많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보세요. 미경도 덧붙였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뛰어 만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샤오위와 미경처럼 서로를 그리워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국경이 막혀 있어도 진짜 사랑은 결국 길을 찾아간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기술의 발달로 예전보다는 훨씬 쉽게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샤오위와 미경이 재회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샤오위는 한국어 능력시험 6급에 합격했고 미경은 기초적인 중국어 회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샤오위가 미경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30년간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며 한국 가족들과도 편안하게 지냅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샤오위의 중국 양부모님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두 나라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이죠. 언어는 달랐지만 샤오위에 대한 사랑만큼은 똑같았기 때문에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샤오위는 정말 복받은 아이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니까요. 미경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샤오위는 최근에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신처럼 국제 입양된 아이들과 친부모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IT 전문가인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더 효율적인 가족 찾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기술로 더 많은 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우리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는 가족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미경도 적극적으로 샤오위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친부모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예전에는 입양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샤오위와 미경의 이야기를 통해 입양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혼모에 대한 편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경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린 힘든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미혼모들을 지원하는 제도와 인식 개선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샤오위와 미경의 재회 이야기는 한국과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알려졌습니다. CNN, BBC 등 외국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고 넷플릭스에서는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겠다는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입양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좋겠어요. 샤오위가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기술의 역할입니다. 만약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가 없었다면 두 사람은 아마 평생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신문 광고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가족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서로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번역 기술의 발달로 언어 장벽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샤오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아이를 갖게 되면 자신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할머니와 중국의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제 아이는 정말 국제적인 가족을 갖게 될 거예요. 한국 할머니, 중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두 계시니까요. 미경도 손녀나 손자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할머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30년 만에 만난 중국 입양아와 한국 생모의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사랑만큼은 똑같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잃어버린 가족이 있다면 샤오위와 미경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입양 가족이 있다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모든 가족은 소중하고 모든 사랑은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